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호의 탑다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거시경제부터 시장 분석 그리고 기업까지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실 국내 증시 정말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오늘 미사일 폭격을 맞은 거 마냥 정말 많이 빠졌는데, 정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외부 상황, 그리고 거시경제, 그리고 지금 외부 매크로 변수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선 레이스 변수들까지 좀 다뤄보면서 왜 도대체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지,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하나씩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의 탑다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ASML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2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이제 YOY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하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ML 주가가 지난주에 좀 강하게 10% 이상 빠졌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3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값,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되게 많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트럼프의 입김, 이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에다가 제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냐, 그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ASML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 그 전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글로벌 넘버 원이 이제 ASML이고요. 그 노광 장비가 일본에서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광 장비가 어쨌든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제 설계를 이제 회로를 그리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장비고,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자꾸 제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ASML에서 납품하는 장비 중에 중국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ASML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전 회사 매출의 절반이 중국 매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자꾸 중국에다가 그렇게 납품하면 안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도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양대 산맥이거든요. 일본이랑 네덜란드의 이 장비가 반도체 장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ASML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TSMC인데 요게 타이틀이 좀 잘못 나왔어요.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TSMC는 진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TSMC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사실 TSMC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이슈를 이 좋은 실적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AI 반도체라던가 AI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결국엔 뭐다?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아니 도대체 ASML하고 TSMC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지냐?
가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죠.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그 장비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만든 게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미국 쪽으로도 수출을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수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사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뜨겁게 했던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태가 오늘 새벽에 급하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서명을 한 거를 공개를 했고요. 결국엔 사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사퇴를 하고 이제 후로 내정될 사람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인데, 해리스가 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사실 이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차라리 그냥 트럼프 후보에 대한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이고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대통령이 진짜로 나올 것이냐,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어쨌든 유력한 후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가 지난주에 좀 움직였어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대세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인데,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에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등이 거의 시도를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지금 거의 2주 동안 큰 폭으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과 기술주의 급락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트럼프 후보의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에서 100%에 대한 관세 도입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거나 중국 거를 뭐 부품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관세를 60에서 100%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대만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TSMC가 미국에서 돈을 다 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사실 트럼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TSMC가 거의 진짜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이 TSMC에서 주문형 반도체 제작을 안 맡기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만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얼마나 빠졌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대만 이렇게 4개 국가가 칩4 동맹이라고 해서 반도체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깨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증시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제재, 미중 분쟁 오케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대만을 살살 건드리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자기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국가에서도 대만은 우리나라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은 친미예요. 친미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 너네가 원한다면 우리 그렇게 할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열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요즘에 가만히 있긴 한데 분명히 다음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만약에 야, 니네 그렇게 해?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또 이제 옛날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미중 그 전쟁,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 반도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이러한 무역 제한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에는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경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요. 어쨌든 이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접근 규제 이 부분이 좀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되더라도 대중국 무역 제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걸 참고해야 돼서 지금 기술주들,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중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이후로 4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했던 중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뭐야? 기준금리 여기서 더 내려야겠는데 이러한 이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방 그리고 경기 하방이 아니라 거의 지금 쇼크가 가까운 상황이에요. 쇼크에 가까운 상황이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낮췄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 경제지표가 있는데 일단 내일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PMI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친해요.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 우방국에 직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이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먼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지금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먼저 인하를 해버리면 미국 다음 FOMC 때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목요일 날은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6월 PC 가격지수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장전에 버라이즌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빅테크 기업은 없긴 한데 한번 보시면은 알만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새벽에 테슬라와 구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포드랑 IB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도 실적 시즌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특히나 이제 테슬라랑 구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변수죠. 왜냐면 물론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대한 부분인데 구글은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3위예요. 아마존이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그다음에 구글이 3위인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보안과 관련된 거기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실적이 나올 때 클라우드 관련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제미나이 AI 관련된 실적 이런 부분들 알파벳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자, 어데트. 요즘에 어데트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대세는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만 봐도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움직였던 섹터 가만히 보시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건설기계, 우크라제건, 조선 그다음에 이런 쪽이 지금 보면은 다 트럼프의 공약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만 오늘 움직였고 그 외에 정말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양봉이 나온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도대체 저게 왜 지금 양봉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지금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물보안법이 뭐가 이슈가 있냐면 저것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쪽에 CDMO,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3위예요. 3위고 그 2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에다가 지금 대부분의 그 CMO, CDMO를 맡겨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중국이 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맡겼는데 저게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하면 결국에 뭐냐면 저것도 중국 때리기거든요.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을 제재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더 수혜보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부터 시작해서 8공장까지 거의 그 수주 물량 자체가 꽉 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랑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위탁 생산하는 곳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빠지고 잘 버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오늘 한 줄 요약. 트럼프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또 재밌는 자료인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면서 요게 지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ETF가 또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 게 이제 빠진 게 보면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에 대한 ETF는 많이 빠졌고요.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지금 공화당 ETF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트럼프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트위터에 선언을 했죠. 자기는 지지를 한다. 뭐 지금 뭐 아니다라는 말 뭐 반복하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더 정당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계속 팔고 있고요.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코스피가 다시 2650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뉴스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늘 빠졌죠. 특히나 오늘 삼성 SDI 또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뭐 월가에서는 사퇴 전망에 대해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게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뭐 모르는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크게 더 강하게 반응을 하냐, 밑으로 빠지든 올라가든 왜 더 강하게 반응하냐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 하면 뭐냐면 보세요. 원래 그동안 불확실성은 우리가 지금 올해 시장만 쫙 지켜보시면 금리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에 연초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우리는 올해 3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금리 진짜 인하하겠네 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연준 위원이 2번 할 건데 약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번 할 건대로 말을 바꾸면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아니 도대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전반기에 끝났어요. 근데 7월 달 딱 들어오니까 뭐가 나왔죠? 이제 트럼프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원래 변수가 하나였는데 미국 대선 레이스 하나 더 생겼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변수는 뭐죠? 바이든 갑자기 사퇴하고 다른 후보가 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수가 더 늘어났죠. 왜? 우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지고 다른 후보가 또 무슨 공약을 내고 무슨 정책을 낼지 우리가 이제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예요? 트럼프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커지는 국내 증시 이걸 어떻게 지금 큰 변수는 크게 3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매크로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죠. 9월 금리 인하가 과연 될까?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그랬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안 돼 이런 식으로 언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파월의장을 연임시키겠다라고 트럼프가 미리 선언을 했지만 파월의장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과 반해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 파월의장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뭐 몰라요.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대선 레이스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후보 사퇴를 한 건 오케이.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후임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3자가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변수가 늘어난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대선이 자꾸 트럼프 쪽으로 이미 기울고 있다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주라던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유독 더 많이 빠지고 있죠. 물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거 조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트럼프가 휘발유 붓고 있다라는 거죠. 왜? 뭐 대놓고 더 빠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중국 막 그냥 부셔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이러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거시경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1시간도 부족해요.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뭐다? 지금 트럼프레이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완전 지배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에 동참해서 열심히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를 좀 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인데요. 좀 오늘 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 좀 너무 답답한 흐름인 게 사실 7월 초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7월 11일 날 이때 딱 2896선 갔거든요. 2900 돌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무색하게 2주 만에 오늘 종가가 2763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짧은 시간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올린 걸 다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들 꼭대기에서 탑승하신 분들 지금 뭐 좀 착잡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막 다시 2650선 내려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로 만약에 트럼프가 좀 계속적으로 저렇게 세게 나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단 만약에 더 빠지면은 2700선까지는 내려와서 121평선 부근에서 반등하지 않겠냐. 오늘도 사실은 61평선에서 지지받았거든요. 코스피 일봉상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컨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제 국내 증시가 끌어올려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번 달 안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아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코스닥이 좀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800선이 조금 위태위태했었는데 어쨌든 살짝 밑꼬리 달고 지키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약간 탄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때 2월 달에 786선에서 922선까지 갔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신용, 미수, 반대 매매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 더 빠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슬슬. 그러면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심리적으로 이제 신용미수 썼던 물량들, 뭐 이런 물량들. 오늘도 지금 코스닥 외국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오늘 신용미수 물량 들어간 거면 이거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지면 반대 매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번 주 저번 주 초부터 갖고 있던 그 신용미수 물량들이 이미 지금 반대 매매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반대 매매 물량 나오면서 투매가 같이 생기면서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코스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 섹터들을 보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벌써 지금 절반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 섹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글로벌 증시 상황들 그리고 국내 증시 시황, 코스피, 코스닥까지도 이야기해봤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특징 섹터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특징 섹터,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 돌아온 재건주, 결국에는 트럼프 효과인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재건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전쟁 이 부분을 종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크라 대통령이랑 통화도 직접 어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종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크라 그 영토 일부를 러시아 주고서 지금 종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시장은 이 트럼프 효과에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재건주 관련 종목군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효과가 파급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사실상 재건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좀 오늘 잘 갔던 종목 보시면 특히나 데모라는 종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데모가 오늘 바로 장 초반에 상한가를 안착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힘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어쨌든 재건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데모 같은 종목 들고 계셨다면 오늘 정말 환호성이 나올 법한 그런 깔끔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데모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우크라 대장주로 엮이면서 재건 관련주 대장으로 엮였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데모 차트를 보면요. 지금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거래량이 평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올해 3월 달에 한번 그때 종전 한이만이 부각됐을 때 한번 쓱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시 횡보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고 오늘 완전히 상한가 가버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사실 대장주답게 과거에 이제 재건주들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재건주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5,000원부터 거의 18,000원까지 3배가량 올랐다가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른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모 같은 종목이 그렇다고 식총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종목도 소형주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다가 그만큼 많이 빠진 만큼 한번 세게 올려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요 변동성이 심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도 이때도 그랬죠.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도요 하루아침에 또 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주의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접근을 하실 때 이러한 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럼 터지면은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이 나와요. 하지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정말 귀신같이 쫙 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사실 오늘 따라서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진짜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 아니면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내일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뭐냐면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것도 제가 장중에 좀 캐치를 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보시면은 얘도 차트가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은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차트가 아까 그 데모랑 현대에버다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얘는 상황이 좀 나아요. 얘는 좀 그나마 시가총액 1200 정도 되는데 그게 뭐 데모나 여기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 그리고 얘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이때 23년도 5월달 이후에 지금 이만큼 거래량 뚫어낸 게 거의 오랜만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랠리 나올 때 이때 거래량 급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재건주 랠리 이제 시작 아니냐. 이제 여기 상한가가 이제 스타트 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재건주들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뭐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트럼프 인지도가 하락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Y 스틸텍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뭐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최근에 좀 6월 말, 7월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지금 2배가 올랐거든요. 2배가 올랐는데 2배가 오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꺾이냐 마냐 이 부분은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다? 거래량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 왜?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데모랑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지금 원래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가 쭉 밀려서 여기서 지금 바닥 어느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이 그렇게 안 많은데 쫙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여기 차트상 봤을 때는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역시나 이 종목도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재건 쪽의 대장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장처럼 상한가 7월 2일 날 상한가 나온 다음에 지금 계속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데모라던가 현대 에버다임이 원래 옛날에 대장이었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대장이 손바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크라 재건주들은 무리지어서 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참고하시면서 특히나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꿈틀댄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오늘 약간 뒤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가 움직인 배경도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약에서 그 워싱턴 DC에 뭐 되는 그 규모가 되는 거를 10개를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왜 엮였죠? 과거 이제 사우디 쪽 네옴시티 관련 사업 때문에 테마성으로 엮였는데 이게 움직인 이유는 재건주들 가면서 트럼프가 이제 도시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런 거 하는 기업들이잖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워싱턴 DC 같은 도시들을 10개를 건설한대. 그러면은 여기도 수혜를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재건주들도 가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꿈틀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히림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 오늘 뭐 지금 장중에는 윗골이 좀 달았었습니다만 꽉 찬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은 사실 뭐 네옴시티의 대장격이라고 불리우는 종목인데 얘도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재건이랑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진짜로 변동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지금 굉장히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좀 바닥권을 다져주는 모습일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되돌림이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외부 이슈에 의해서 지금 되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거의 역대급 거래량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오늘 꽉 찬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좀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오늘 터졌다고 해서 야 이게 신호탄이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탄력이 더 붙어줘야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정말 나는 안 샀는데 가네 이렇게 가요. 근데 나는 안 샀는데 가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대로 돌아왔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이 장대양봉만 보면은 그냥 막 이걸 내가 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좀 평정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 네옴시티의 가장 대장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옴시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이때거든요. 이때 만 원대 구간에서 정확하게 거의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이게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저는 딱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요즘에 반도체들 뭐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러한 종목처럼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2022년 9월이에요. 이때 시장 안 좋을 때 이 종목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불과 3개월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돌아왔죠? 올라가기 전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꿈틀거린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때 누군가는 익절을 하고요. 누군가는 수익을 낸 다음에 누군가는 또 여기서 계속 담았을 거예요. 계속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담았다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봐보세요. 이때도 5월 달에 거래량 한번 나왔을 때 바로 윗골이 달렸죠. 누군가는 여기서 판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여기만 올라오면 자꾸 팔아요, 누가.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고 싶은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뚫어가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유신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 다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요.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을 다져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주 볼게요. 조선주도 지금 꾸준히 상승세가 나오는데 조선주가 왜 트럼프 수혜 주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트럼프 공약 중에 화석연료, 그 다음에 규제 완화랑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석유를 많이 이제 시출을 해요. 시출을 한 다음에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팔아야겠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출할 때 뭘로 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일본까지 막 가스관을 연결해 갖고 거기서 해저터널 뚫어 가지고 그걸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박입니다. 선박이기 때문에 그 LNG 선박 이거에 대한 수요 모멘텀 지금 뭐예요? 조선주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과 트럼프의 공약과 겹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연가스 시추를 많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 게 바로 조선이라서 지금 조선이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 지금 앞에서 나온 네옴시티라던가 그런 뭐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보다는 무겁고 실적 모멘텀이 뚜렷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정말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수주를 최근에 받으면서 좀 부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컨테이너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잘 못했던 그런 선박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이제 받으면서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컨테이너선 물고 텄으니까 원래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비중을 우리나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지금 대장주가 한국조선해양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저는 삼성중공업은 약간 컨테이너 선박 아직 수주에 대한 뭐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는 약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그 해양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캐나다에 2조짜리 수주가 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유식이라 하면 뭐냐면 원래 가스를 시추한 다음에 그거를 원래 선박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요. 근데 부유식은 바지선처럼 띄워서 그러니까 원래는 해양 플랜트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가스 시출을 하는데 부유식은 이동식이에요. 한마디로 뭐 우리 휴게소나 간이휴게소 가면은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운송 관련된 운반선 관련 사업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지금 관이음새 피팅 밸브 관련주인데 여기가 지금 왜 또 트럼프랑 엮였냐면 결국에는 가스를 시출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피팅 밸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스 시출을 앞으로 많이 할 거고 결국에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관이음새 피팅 밸브도 같이 따라가는 거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영일만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스 시추, 화석연료 개발하고 그 다음에 LNG 선박 수요 늘어나면은 우리도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광밴드라던가 태광 같은 경우는 사실 관이음새랑 피팅밸브의 거의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실적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정말 달려왔는데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오늘 그럼 이조멘토가 보고 있는 탑픽주는 뭐냐? 예, 저는 뭐 이 세 개 중에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선주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그런 쪽으로 재건 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중소형주들 저는 일단 배제를 시켰고요. 사실은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어떻게 보면은 HD 현대 계열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를 저는 보고 싶고요. 사실 뭐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거의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 재건 섹터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중소형 단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15% 거의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도요. 여기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거래량 나온 적이 이때거든요. 이때 22년도 11월인데 사실 이때 올라갈 때 거래량만큼 나온 게 지금 최근이 거의 한 2년 넘게 오랜만에 2년 만에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때 상승이 나올 때 본격적인 상승 나올 때 이 거래량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배 올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금리, 고금리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건설기계라던가 인프라 쪽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 빠졌죠. 그리고 고점이 93,000원이었는데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가 잘 보시면 이게 올라오기 전에 여기만 딱 볼게요. 여기만 보시면요. 지금 올라오기 전만 딱 보면은 지금 보세요. 이게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예요?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쳤습니다. 근데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계속 높이는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죠. 그럼 명확하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죠? 한번 이번 주, 지난주에 돌파가 한번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뚫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채널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채널 상단을 여기를 지키면은 위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죠. 그럼 뭐예요? 누군가 지금 사고 있는데 그 수급의 주체는 누굴까요?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지만 아직 기관들의 물량 더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추가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5,000원에서 80,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투자 포인트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우크라 재건 이슈 말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현대건설기계도 실적이 지금 좋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안 좋았을 거예요. 그거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를 좀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또 인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도 인프라 투자랑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지금 과거 중국이 15년 전에 그 개발 전 단계와 지금 인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도 그렇고요. 현대도 그렇고요. 뭐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현대건설 기계도 지금 인도 인프라 관련 수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인도 인프라가 본격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분기 인도랑 브라질 실적으로 선방을 했거든요. 이 현대건설 기계가. 사실 근데 유럽이라던가 미국 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인도랑 브라질이 실적을 커버 쳐주고 있다. 그러면 신흥시장 모멘텀도 계속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동안 없었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건설기계 업종은요. 인프라 관련 업종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굉장히 부족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렸는데 현대건설기계 투자 포인트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공략하고 싶은 그런 타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알고 싶으면요. 저와 함께 여기 QR 참고하셔서 저와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는 수요일 날 오늘은 탑다운 했으니까 수요일 날은 바텀업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해보고 종목들을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도 즐거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